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배송되는 전치모 로켓 배송. 첫 번째 전기 자기압부터 풀어볼게요. 4A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세교하는 자석수가 4웨버이다. 이 전류 회로에 축적되어 있는 자기 에너지는 코일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2분의 1의 Li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전류는 줬어요, 그죠? 근데 이 공식에서 인덕턴스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요. 인덕턴스는 전류분의 권수 곱하기 자속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1로 적용하고, 전류 4A 분의 자속 4웨버 하면 이때 인덕턴스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위는 헨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다 적용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 1 헨리 곱하기 전류가 4A의 제곱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8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에너지는 8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구리로 만든 지름 20cm의 반구에 물을 채우고 그 중에 지름 10cm의 구를 띄운다. 이때 두 개의 구가 동심구라면 두 구 사이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자, 이런 얘기예요. 구리로 만든 지름 20cm의 반구를, 구 모양의 반이죠. 그 중에 지름 10cm의 구를 띄운다. 여기에 지름이 10cm인 구를 이렇게 띄운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제 물로 이렇게 차 있겠지요. 물로. 그러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름이 몇 cm? 20cm. 그 다음에 여기 물에 띄운 구의 지름이 10cm. 일 때 이 두 구 사이에 여기 뭐예요? 저항. 요 저항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떤 공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RC는 유전율 곱하기 고유저항. 이 공식으로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 정적 용량 넘어가서 이렇게 나눠주지요. 그런데 문제에서 고유저항을 주지 않고 도전율을 줬네요. 도전율은 고유저항의 역수지요. 그래서 여기서 고유저항 K로 두면 고유저항 곱하기 정적 용량분의 그 유전율,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도전율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하고요. 정적 용량, 이건 뭐예요? 동심이, 요 중심이 서로 같은 두 구의 정적 용량이죠, 그죠? 그래서 동심 구도체의 정적 용량 공식이 뭐지요? 4 파이 입실론 b의 마이너스 a 분의 ap, 이렇게 되죠. 요게 동심 구도체의 정적 용량이에요. 그러면 요 계산해 보면 4 파이 입실론, 요 b는 뭐냐면 외구도체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요 외구도체 지름이 20cm죠? 그럼 반지름 10cm가 되겠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A는 요 내구 반지름. 근데 얘는 지름이 10cm죠? 그래서 얘는 5cm 되겠네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얘는 동심 구도체, 도체 안에 중심이 같은 도체가 있을 때 이 사이의 정적 용량인데 얘는 유전체가 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정적 용량은 뭐예요? 이 안에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죠. 근데 쟤는 이렇게 반이 잘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반만 적용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2 파이의 유전율이다. 요런 값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뭐라고요? 정적 용량. 그래서 여기다가 정적 용량 0.2 파이의 유전율 분의 유전율 되겠네요, 유전율.
예.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1590 저항이니까 oh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59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공식과 여기 동심 구도체 정적 용량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속도 V의 전자가 평등자계 내에 수직으로 들어갈 때 이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자계가 있는 공간에 이 전자가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원운동을 하고 원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이거 암기인데, 자, 요거 듣기만 해주세요. 자개 내에 전자가 들어가면 이때 로렌츠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 로렌츠의 힘 공식은 이래요. 전하량 곱하기 그 속도에다가 자속 밀도를 벡터해 줍니다. 왜 클로스 벡터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전하량 V 자속 밀도의 사인 세타. 근데 수직으로 들어가면 요 사인 세타가 90이죠. 90도. 90도면 1입니다. 이때의 로렌츠의 힘은 전하량, 속도, 자속 밀도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개 내에 들어가면, 자개 내에 전자가 들어가면 그 자개 주위로 전자가 회전해요. 이걸 구심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구심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회전하는 반지름 분의 전하량, 전하의 질량, 그 전자의 질량이에요. 질량의 그 속도의 제곱. 이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으로 존재하는데 요 힘이 요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반지름에 대해서. 그래서 요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전하량, 속도, 자속 밀도 분의 전자의 질량, 속도의 제곱. 이 속도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요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나씩 보면 구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 구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분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얘도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그죠?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원운동을 하고 원의 반지름은 전자의 처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그냥 비례하는 겁니다. 제곱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개 중에 놓여있는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 전개 중에 놓여있는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 전개이색이죠. 그죠?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전계 자유공간 내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가 3x 플러스 4y1 때 도체 표면의 전하밀도, 표면 전하밀도 단위가 쿨롱 퍼 미터 제곱이에요. 면적당 전하량. 이거 뭐예요? 전하밀도죠. 전하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하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자유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공기 중에 유전율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전개의 크기로 나타냈네요. 크기로. 그래서 얘를 크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X방향의 제곱 플러스 Y방향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요거 계산하면 5예요.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Am인 접지된 구도체와 구도체 중심에서의 거리 Dm 떨어진 곳에 점전하가 존재할 때 점전하에 의한 접지된 구도체에서 영상전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지된 구도체의 영상전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 답은 3번이에요. 영상전하의 전하량과 점전하의 전하량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이거는 이제 접지된 구도체가 아니라 무한평면 도체에서 뭐 D미터 떨어진 점에 작용하는 힘 할 때 그 영상력 나타낼 때 그때 영상 전하는 부호가 다르고 크기가 같은 게 맞아요. 이때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접지된 구도체지요. 이 구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접지가 되어 있고요. 이때 중심점에서 D미터 떨어진 점에 전하가 있을 때, 그리고 이 구도체 반지름이 A미터예요. 이때 영상전하는 여기서의 영상전하거든요. 네, 영상전하가 여기 있어요. 영상전하의 크기는 마이너스 D분의 A의 전하량을 곱한 값입니다. 이게 영상전하의 크기예요. 서로 크기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니까 이때 접지된 구도체의 영상전하는 전하량은 달라요. 근데 부호는 반대인 건 맞죠? 예,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영상전하의 위치, 요 위치는 D분의 A 제곱에 위치한다. 요것도 암기해 주세요. 접지된 구도체의 영상전하와 영상전하의 위치,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유전율 입실론 전개의 색이 2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를 찾아라. 또 문제의 답만 암기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자, 3번이 어떻게 정답이 되냐면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의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로 구하는데 이거랑 같지 않죠, 그죠? 전속 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속 밀도 대신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2분의 유전율 분의 전개의 세기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요게 이렇게 지면이고 여기 이렇게 선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이 높이 분의 선전하 밀도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과 높이와의 관계, 반비례 관계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계와 전류계의 대응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투자율과 유전율. 투자율과 대응되는 건 유전율이 아니고요, 도전율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EH일 때 포인팅 벡터 표시로 옳은 것은 포인팅 벡터 표시 3번이죠. 표시하고요.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정답 중에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암기하고 가세요. 1000A/m의 자개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의 힘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의 자극의 세기는, 이 문제는 자극에 작용하는 힘 어떻게 구하지요? 자극의 세기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구하죠. 근데 이 공식에서 얘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 자개의 세기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지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준 자개의 세기 1000A/m 줬네요. 분해, 그 다음에 자극에 작용한 힘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이죠. 요거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3 웨버 나오네요. 그럼 이때의 자극의 세기는 0.3 웨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0mH 인덕턴스 두 개가 있다. 결합계수를 0.1로부터 0.9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직렬 접속시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는 직렬로 접속시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입니다. 직렬 접속에서의 합성 인덕턴스 어떻게 구하지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로 구하죠. 근데 여기서 또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L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합계수 0.1에서 0.9까지로 변화시킬 수 있대요. 이때 이 직렬로 접속시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 보면 결합계수와 상호 인덕턴스, 결합계수가 커지면 상호 인덕턴스가 커지는 비례관계, 상호 인덕턴스가 커지면 합성 인덕턴스도 커지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합계수와 합성 인덕턴스는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이 값이 최대값일 때 더해주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합계수 최고 큰 값 0.9를 적용해서 더해주면 이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값 정리해 볼게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은 L1이 10mH 했니래요. 그러면 10 플러스 L2도 10mH 했니? 10. 그 다음에 플러스 더해줘야, 얘가 최대값일 때 더해줘야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결합계수가 최고 큰 값 0.9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여기 루트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38mH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최소값은 이 값이 최대일 때 빼주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많이 빼주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이 최대일 때 빼서 최소값을 만들어 볼게요. L1 10 플러스 L2 10 마이너스, 이제 최소값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가장 큰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은 2 곱하기 결합계수가 0.9일 때 루트 L1, L2를 곱해줘야 여기 상호 인덕턴스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2mH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 38과 2mH의 B는 여기 2는 1로, 이게 1로 적용됐으니까는 2로 나눠주면 얘가 19가 될 거고요. 얘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9대 1이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정 용량이 0.5 마이크로패럿, 1 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에 각각 2 곱하기 10의 4승 쿨롱 및 3 곱하기 10의 4승 쿨롱의 전하를 주고 극성을 갖게 하여 병렬로 접속할 때 이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이렇게 콘덴서가 두 개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정 용량이 0.5 마이크로패럿, 여기는 1 마이크로패럿. 그리고 각각의 전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하를 주고 극성을 갖게 했을 때,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갖게 있다는 얘기죠. 이때 축적된 에너지, 자, 우리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CV 제곱으로 구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 전압 이런 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V를 문제에서 준 전하량과 정정 용량으로 구하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Q는 CV. 여기서 V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C분의 Q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요 공식을 2분의 1에 C 곱하기 V 대신 C분의 Q를 적용해요. 제곱, 요 제곱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 제곱 하면 2분의 1에 C의 제곱 곱하기 Q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C의 제곱이니까 얘랑 하나 약분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공식은 2분의 1에 C분의 Q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용해 보면 2분의 1에 우선 전하량부터 볼까요? 전하량이 여기가 2 곱하기 10의 4승, 여기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전하량은 더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더해주는 거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 나누기 얘가 C1이고 얘가 C2입니다. 병렬로 되어 있지요. 정정 용량이 병렬로 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0.5 1 마이크로패럿 0.5 마이크로패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해야지요.
플러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적용하면 이제 합성 정적 용량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요 곱하기죠, 곱하기. 공식에다가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0.083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얘는 뭐죠? 가우스 법칙이지요. 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면적에 이렇게 들어오는 자속 밀도와 나가는 자속 밀도의 수는 같다. 그래서 두 개의 자속 밀도, 즉 발산하는 자속 밀도를 합치면 0이다. 이거 가우스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는 자속 밀도를 발산시키면 자속이다?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지요? 얘도 이제 가우스 법칙인데 어떤 면적에 발산되는 전속 밀도의 양은 이 면적의 면전화 밀도와 같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것도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얘는 자속 밀도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이 자속 밀도가 변화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개는 회전한다. 이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얘는 전도 전류 밀도고 얘는 변이 전류 밀도인데 이 두 개의 합성은 자개의 회전을 만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얘는 앙페르 맥스웰의 회로 법칙에 있는 내용이죠. 예. 이제 그런 내용을 갔는데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건 여기가 자속이 아니라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이고 반지름이 Am인 원형 코일에 전류 I아가 흐르고 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요 공식이에요. 2 곱하기 이 원형의 반지름 분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 이 중심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공식 암기, 이거 잘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어느 기계의 작동 원리로 적용되는가? 자, 왼손 법칙은 전동기죠. 네, 여러분 요렇게 암기해 주세요. 오, 발, 외, 전. 오발 외전. 오른쪽은 발전기, 왼쪽은 전동기, 오발 외전. 여기는 왼손 법칙이니까 전동기가 되겠죠.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0.2 웨버/제곱미터의 평등 자개 속에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 30cm의 도선을 자개와 30도의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이동시킬 때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자, 요 문제 그림으로 좀 보면 평등 자개 속에 이렇게 자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공간에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 30cm, 요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놓인 도체가 있는데 얘가 30cm랍니다. 그리고 이 도선을 자개와 30도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여기가 30도란 얘기예요. 30도 방향으로 속도는 30m/s의 속도로 이동시킬 때 이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개 내에서 도체가 이동했을 때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B, L, V의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하나씩 넣어볼까요? 자속 밀도 웨버/미터 제곱이죠, 그죠? 0.2 웨버/제곱미터. 그 다음에 곱하기 L은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길이가 30cm지요. 센티미터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적용해서 미터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되고요. 속도는 30m/s네요. 그리고 사인, 이때 각도는 30도. 그래서 30도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이때 전압은 0.9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유기기전력은 0.9V 2번이 되겠습니다. 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유도기전력 공식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판간거리가 dm인 무한평면 도체 간의 전이차는 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판간거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판간거리가 dm랍니다. 이때 각 평판 도체 면전화 밀도는 얘가 플러스 시그마,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 면전화 밀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때 전이차는 전이 V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떨어진 거리, 여기는 떨어진 거리가 dm죠. 그죠? 그래서 d를 곱해서 이때 두 평판 사이의 전이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평판 사이의 전개의 세기를 알아야 되겠네요. 두 평판 사이의 전개의 세기는 이거 암기입니다. 유전율 분의 여기에 면전화 밀도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에다가 판간거리 dm를 곱해주면 요게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죠? 4번에 있네요. 4번. 예, 그래서 이때의 전이차는 4번 유전율을 진공 중이라고 했으니까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 곱하기 판간거리다. 예, 요거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환상 철심에 감은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 2000A/ton의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권수는 몇 회로 하면 되는가? 기자력과 전류를 주고 권수를 구하래요. 이 공식 있죠. 기자력은 권수 곱하기 전류다. 여기서 뭐 구하래요? 요 권수 구하라는 문제지요. 그럼 요 권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류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권수는 전류분의 기자력이다. 기자력 2000A/ton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5A 줬네요. 요거 약분하면 400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0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개의 무한 직선 도선에 전류가 각각 I, 이 I인 전류가 흐른다. 두 도선 사이의 P점에서 자개의 세기는 0이다. 이때 B분의 A는 요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0이랍니다. 여기가 0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선에 의해서 계산된 자개의 세기와 이 선에 의해서 계산된 자개의 세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개의 세기 어떻게 구하죠? 2 파이 떨어진 거리 분의 전류값으로 해서 자개의 세기 구하죠. 그럼 이 선에 의해서 생긴 자개의 세기 먼저 구해볼까요? HA는 2파이 떨어진 거리가 A네요. 그죠? A분의 전류, 흐르는 전류값 I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 선에 의해서 발생된 자개의 세기 HB는 2파이 떨어진 거리 B 분의 전류는 2I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점이 0이라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HA와 HB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2파이 B분의 2I랑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B분의 A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2파이, 2파이 똑같은 건 서로 지워줘도 되죠. 그죠? I. 그러면 얘는 A분의 1은 B분의 2다. 예,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런 거 정리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대각선끼리 분수는 분수다 라는 식에서 요 대각선끼리 곱한 값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A는 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B분의 A니까 얘 넘겨서 나눠볼까요? 그럼 B분의 A 2는 이렇게 넘어오면 나눠줘야지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B분의 A는 2분의 1, 3번이 되겠습니다. 전력공학입니다. 1년 365일 중 185일은 일정량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자, 요 유량 구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9일, 90일, 95일, 그 다음에 185일, 그 다음에
275일, 그 다음에 355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 암기예요. 이거 암기. 근데 문제에서는 185일이라고 했죠. 185일 뭐예요? 평수량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요거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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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요거 뒤에 건 다 같아요. 그죠? 요거 뒤에 건 동일하고 여기 보면 9일 9 곱하기 2는 18 9 곱하기 3은 27 9 곱하기 4는 36인데 하나 빼서 35 얘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순서는 풍평저갈. 그래서 풍평저갈은 9의 배수다. 자, 이렇게 쉽게 암기해 주시고요. 185일이니까 평수량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동작 속도가 가장 느린 계전 방식은 암기지요? 거리보호 계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건 가공지선은 뭐지요?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맨 꼭대기 위에 이렇게 설치되는 선을 가공지선이라고 하죠. 얘 뭐 하는 거예요? 예, 전력선을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정전차폐, 전자차폐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공지선을 설치합니다. 코로나 발생 방지와는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방지는 붉은 전선, 그 다음에 복도체, 가성금구 개량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건 코로나 발생 방지 효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밸런서의 설치가 필요한 배전 방식 밸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상 3선씩 나와야죠. 그죠? 단상 3선씩에는 밸런서가 필요하다는 거 암기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송전선로에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건 송전 용량 증대지요. 중성점 접지하고 송전 용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설비 용량이 360kW고 수용률이 0.8, 부등률이 1.2일 때 최대 수용 전력 어떻게 구하지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지요. 그리고 부등률로 나눕니다. 요게 최대 수용 전력이에요. 요 계산하면 몇 나오지요? 240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의 최대 수용 전력은 240kW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송배전 선로에서 도체 굵기는 같게 하고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하면 도체 인덕턴스는 송배전에서의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죠? 0.4605의 로그 R분의 D. 여기서 R은 도체 반지름이고 D는 도체 간의 간격이죠. 플러스 0.05. 요게 단도체의 인덕턴스죠. 그죠? 여기서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하면 얘를 크게 하면 이 숫자가 커지죠. 그죠? 이 숫자가 커지면 인덕턴스 커지겠네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답은 커진다. 1번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 복수기에서의 손실이죠.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송전선로에서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이 발생해도 항전압이 최대로 올라가야 1.3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이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절연 계폐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한랭지 산악지방에서도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 대책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가스 절연 계폐기는 수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 대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거 암기예요. 답은 큰 임피던스의 변압기 사용 이것과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은 관련이 없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페란티 현상의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페란티 현상 뭐죠? 보내주는 전압보다 받는 전압이 높을 때 이걸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언제 높아지냐면 선로의 충전 전류가 클 때 높아집니다. 근데 이 충전 전류가 클 때가 언제냐면 무브화일 때 충전 전류가 커져요.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무부하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번은 부하를 차단하여 무부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무게가 1.838kg/m, 전선의 바깥지름이 18.5mm, 공칭 단면적이 200mm 제곱인 경동 연선 200m로 가설하는 경우 이도는 몇 미터인가? 단 경동 연선의 인장 하중은 7,910kg, 빙설 하중은 0.416kg/m, 풍합 하중은 1.525kg/m이고 전선의 안전율은 2.2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지요? 2도 물어봤죠. 2도. 2도 공식은 어떻게 되지요? 8T 분의 WS의 제곱으로 나타내지. 여기서 이 W가 뭐죠? W가 전선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선의 무게도 줬고요, 빙설 하중도 줬고요, 그 다음에 풍합 하중도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 통합해서 전선의 무게를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우선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뚝 잘라볼까요? 그럼 전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여기에 빙설 하중, 여기 이렇게 눈이 요 위에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 그러면 무게는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럼 얘는 전선의 무게 플러스 빙설 하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풍합 하중, 바람이 이렇게 불었답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선에 작용하는 하중은 이렇게 작용하는 힘과 이렇게 작용하는 힘, 이 힘은 이렇게 작용하겠지요, 그죠? 이 힘은. 그러면 이 힘 어떻게 구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전선의 무게 1.838 플러스 빙설 하중 0.416의 제곱 플러스 풍합 하중 1.525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죠? 높이의 제곱, 요 높이가 이 크기랑 같죠, 그죠? 높이의 제곱 플러스 밑변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여기 빗변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7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총 합성이죠, 합성. 합성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중은 0.72 곱하기 경관은 여기 있네요. 200m로 가설하였다. 200m. 그래서 경관은 200m의 제곱 분의 8 곱하기 요게 뭐지요? 수평 장력이지요. 수평 장력은 인장 하중에다가 안전율을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장 하중 문제에서 얼마 줬죠? 7,910 나누기 안전율이 2.2 3595.45 이렇게 나오네요.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장 하중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2도는 3.78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2도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요거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이거 암기지요. 피레기의 제한전압 나오면은 피레기 단자전압 찾으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제한전압은 피레기의 단자전압. 다음 문제입니다. 배전선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건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죠. 역률 개선하고 선로의 절연하고는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문제예요. 선간거리를 D, 전선의 반지름을 R이라 할 때 송전선의 정정 용량은 그럼 송전선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C는 0.02413 나누기 로그 10의 R분의 D. 요게 송전선의 정정 용량 단도체일 때예요. 요런 공식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랑 정정 용량과의 관계를 물어봤네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정종용량과 반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종용량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은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역률이 항상 1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가 15m, 이도가 2.7m, 경관이 300m일 때 전선의 지표상으로부터 평균 높이, 전선의 평균 높이 물어봤네요. 요것도 공식 있죠. 전선의 평균 높이 H는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에다가 2도의 3분의 2를 곱해준 것을 빼면 평균 높이 나오죠. 그러면 지지점의 높이 15m 마이너스 3분의 2에 2도 얼마 줬죠? 2.7m. 요 계산하면 몇 나와요? 13.2m 나오지요. 그래서 이때의 전선의 평균 높이는 13.2m.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저압 측의 고장에 의하여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 이거 뭐예요? 캐스케이딩 현상이죠? 요 암기하는 문제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 전압이 155kV, 상차각이 40도, 리액턴스가 49.8옴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전송 전력 공식 알아야겠죠, 그죠? 전송 전력은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에다가 쌓인 상차각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네요. 리액턴스가 49.8 분의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이 161kV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155kV 곱하기 사인 상차각이 40도네요. 사인 40도. 요거 곱하면 322.1 나옵니다. 근데 얘가 단위가 킬로볼트고 얘가 킬로볼트지요.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은 10의 6승이네요. 그래서 얘가 10의 6승 단위인 메가와트가 되는 거예요. 메가와트. 그래서 322,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기기기입니다. 직류 발전기를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구동하고 있다. 이 발전기에 55kW의 부하를 걸 때 전동기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다음 발전기 효율은 88%, 전동기의 단자 전압은 400V, 전동기 효율은 88%, 전동기의 역률은 82%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유도 전동기, 모터라고 합시다. 이 전동기로 발전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전기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이 관계를 보면 이 전동기의 출력은 이 발전기의 입력과 같지요. 그죠? 그리고 이 발전기의 출력은 이 부하의 입력과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지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전동기의 전류 물어봤어요. 전동기. 이 전동기의 전류. 그러면 이 전동기의 출력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요. 출력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전동기 효율까지 줬어요. 그죠? 역률도 주고 효율. 그럼 여기다 이제 효율을 이렇게 곱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류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곱하기 효율분의 이 전동기의 출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동기의 출력은 이 발전기의 입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발전기의 입력. 그러면 이 발전기의 입력을 구해볼까요? 입력을 구하면 요 효율과 입력 서로 자리 바꿔도 식은 성립하지요. 그래서 발전기의 입력은 이 발전기의 효율 분의 출력입니다. 그러면 발전기 효율 88% 줬네요. 그러면 0.88 분의 요 발전기에 55kW 부하를 걸었대요. 요 부하가 55kW래요. 그러면 이때 발전기의 출력이 55kW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55kW를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이 발전기의 입력은 62.5kW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발전기의 입력이 이 전동기의 출력이 된다고 했죠.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식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때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몇 볼트? 400V 곱하기 역률이 몇 퍼센트? 82% 곱하기 효율이 몇 퍼센트? 88% 분의 출력 62.5kW 62.5kW니까 곱하기 10에 3승 적용해서 와트 단위로 바꿔줘야죠.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25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쭉 계산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기동 시 공급하는 전압을 단권 변압기에 의해서 일시 강화시켜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기동 방법은 유도 전동기에 단권 변압기 나오면 기동 보상기예요. 이거 암기입니다. 암기. 유도 전동기의 단권 변압기의 기동 방법, 기동 보상기.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유도 전동기에 게르게스 현상, 슬립 나오면 0.5. 이것도 암기입니다. 게르게스 현상이 생길 때 슬립은 0.5다. 암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에 평형 삼상 전류가 흐를 때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하여 기역일 때 감자작용이 되고 니은일 때 증자작용이 된다. 기역, 니은의 적당한 것은 자 이거 뭐예요?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내용이죠. 정리해 봅시다.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작용은 첫째 무슨 작용이 있지요? 교차 자화작용. 이때는 역률이 1입니다. 그리고 직축 반작용에 증자작용이 있죠. 증자작용일 때는 앞선 전류 그리고 앞선 역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자작용이 있죠. 감자작용일 때는 뒤진 전류, 뒤진 역률이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암기.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답 한번 찾아볼게요. 감자작용일 땐 뒤진 전류, 뒤진 역률이네요. 그럼 뒤질. 예, 이건 앞설 동사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1번, 3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증자작용일 때는 앞선 전류, 앞선 역률. 그럼 앞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요렇게 찾는 거예요. 요 내용 암기하셔야 돼요. 직류 전동기에 전기자 전류가 10A일 때 5kgm의 토크가 발생하였다. 이 전동기의 계자속이 80%로 감소되고 전기자 전류가 12A로 되면 이때 토크는 약 몇 kgm인가? kgm 단위의 토크 공식 뭐지요?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이지. 근데 이 출력이 역기전력, 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죠. 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전기자 전류 공식이 요거 있죠. 60A 분의 PZ 파이 N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 사용하고요. 어쨌든 요런 식에서 전기자 전류가 얘가 10A일 때 요때의 토크가 몇이래요? 5kgm랍니다. 이때 계자속을 80%로 감소한대요. 그러면 이 자속이 80%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의 유기기전력이 몇이 돼요? 이때 유기기전력 처음에 유기기전력의 80%가 되겠지요. 그죠? 80%. 그리고 이때의 전기자 전류 감소하고 전기자 전류는 12A가 된대요. 12A. 10A에서 12A로 1.2배가 뛰었죠. 그죠? 1.2배. 그래서 이때 변화된 전류값은 처음의 전류값의 1.2배랍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토크가 0.975 곱하기 여기 자속이 변했을 때의 유기기전력. 얘는 처음의 유기기전력의 80%.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변했을 때의 전류값은 처음의 전류값의 1.2배다. 식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게 얘랑 앞으로 끄집어 내볼게요. 그러면 0.8 곱하기 1.2 곱하기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 이렇게 되겠네. 얘는 뭐예요? 처음에 토크 값이랑 똑같죠, 그죠? 얘가 몇이라고요? 5kgm. 그래서 식은
0.8 곱하기 1.2 곱하기 5kg 미터. 딱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몇 나와요? 4.8 나와요. 4.8. 그래서 이때 토크는 4.8kg 미터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극수가 8, 중권, 직류기의 전기자 총 도체수가 960, 매극 자속이 0.04 웨버, 회전수가 400rpm이라면 유기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직류기의 유기기 전력 구하라는 공식이네요. 유기기 전력 E는 공식이죠? 60A분의 PZ 파이 N. 여기서 P는 뭐죠? 극수 8극. Z는 총 도체수 960, 파이는 자속 0.04, N은 회전수 400 나누기 60 곱하기 A는 병렬 회로수죠. 병렬 회로수는 요 중권과 파권 이거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죠? 중권으로 줬기 때문에 극수와 동일한 8. 네,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유기기 전력은 256V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 유기기 전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극수가 4, 전기자 총 도체수가 600으로 매분 600 회전할 때 유기기 전력이 220V란다. 전기자 권선이 파권일 때 매극당 자속수는 약 몇 웨버인가? 좀 전에는 유기기 전력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자속 물어봤네요. 그러면 유기기 전력 공식 E는 60A 분의 PZ 파이 N에서 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PZN은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리고 60A는 넘어가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자속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P 극수 4극, Z 총 도체수 600, N은 회전수 600 분의 유기기 전력 220V. 그 다음에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 여기는 파권 줬네요. 파권이면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 그래서 곱하기 2.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0183. 자속이니까 이제 단위는 웨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이것도 암기하는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은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도달했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의미합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상 변압기에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전압 변동률 물어봤네요. 전압 변동률 공식 무부하 단자 전압 240V 마이너스 전격 부하 시, 그러니까 부하를 연결했을 때 사용할 때의 단자 전압 230V 나누기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의 단자 전압, 그 전격 부하 시 단자 전압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요게 이제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부하일 때의 전압, 전격 전압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때의 전압 변동률은 4.35%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출력이 100%일 때 역률이 1이 되도록 계좌 전류를 조정한 다음에 공급 전압 V 및 계좌 전류 IF를 일정하게 하고 전부하 이하에서 운전하면 동기 전동기의 역률은, 자,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앞선 역률이 되고 부하가 감소할수록 역률은 낮아진다. 전부하 이하란 얘기는 뭐냐면 부하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부하는 뭐죠? 지상부하죠. 지상부하. 그래서 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역률은 앞선 역률이 되고요. 그리고 역률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앞선 역률이 되고 부하가 감소할수록 역률은 낮아진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기기입니다. 1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는 요것도 암기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트라이액은 양방향성 몇 단자예요? 3단자 사이리스터고요. SCR은 단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그리고 SSS는 양방향성, 즉 2방향성 2단자 사이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가 운전 중 단락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작은 단락 전류가 흐릅니다. 이것도 암기지요. 분권 발전기에서 단락이 발생하면 유기전력, 유기전력이 작아지면서 단락 전류가 작게 흐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암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자, 타여자 발전기는 계자의 전원을 외부에서 인가해 주는 거를 타여자 발전기라고 하죠.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계자 저항이 되고요. 계자 코일이 되고, 여기가 이제 전기자 코일이 되기. 그래서 계자 코일에 전원을 외부에서 인가해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걸 타여자 발전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단자니까 이쪽에 이제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하겠죠. 그 문제에서는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 부하 전류는 요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죠? 전기자는 요 전기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보면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걸 회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00대 100V 10kV 암페어 변압기의 1차 환산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5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몇 퍼센트인가? 자,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 분의 PZ로 구합니다. 근데 이 공식이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전력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고요. 여기 있는 전압의 단위가 킬로볼트 단위예요. 그러면 변압기 용량, 전력 10kV 암페어 줬네요. 킬로볼트 암페어 그 값을 적용하고요. 임피던스는 복소수로 줬어요. 그럼 크기를 구하려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구하지요. 요거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그 값은 9.35 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9.35 적용하고요. 나누기 10 곱하기 이제 전압의 제곱인데 요 변압기 1차, 2차 전압 줬지요? 근데 문제에서는 1차 환산 임피던스, 즉 여기에 적용된 임피던스가 1차 임피던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도 1차 전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볼트지요? 2000V, 킬로볼트로 나타내면 2kV예요. 그래서 2의 제곱 해서 고학용 계산기 계산하면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2.3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온도 측정 장치 중 변압기의 권선 온도 측정에 가장 적당한 것은, 이거 암기죠? 권선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기입니다. 직류 전동기에 공급 전압을 V볼트, 자속을 파이 웨버, 전기자 전류를 IA 암페어, 전기자 저항을 RA 옴, 속도를 N RPM이라 할 때 속도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단 K는 상수이다. 요거 그냥 암기하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근데 2번식이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 직류 전동기예요. 그죠? 전동기에서의 유기전력, 얘는 60A분의 PZ 파이 N, 얘는 발전기 공식과도 이제 동일하지요. 여기서 뭐 구하란 얘기죠? 관계식, 얘로 식을 정리해라, 이런 문제인데, 직류 전동기에서 유기전력은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그래서 얘는 60A분의 PZ 파이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얘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래 위가 바뀌겠지요. 그럼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K는 상수라고 그랬죠. 상수가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수입니다. 직류 전동기나 직류 발전기를 만들면 여기 있는 극수, 도체수, 여기 병렬 회로수는
얘네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들면 딱 고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고정되어 있는 이 수를 상수로 두자는 얘기예요. K로. 그래서 얘를 K로 두고 정리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속도 N은 요 K 곱하기 자속분의 V-IARA다. 단위는 RPM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방지에 가장 유효한 것은 이거 암기입니다. 답은 2번 보상권선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이제 대책에서는 뭐 보급, 보상권선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보상권선이 가장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권수비가 2분의 1인 이상변압기를 사용하여 교류 100V의 입력을 가했을 때 전파 정류하면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전파 정류에서의 출력 전압의 평균값입니다. 전파 정류의 출력 전압은 무슨 전압이에요?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출력은 직류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파 정류에서의 직류 전압은 어떻게 구하죠? 파이분의 2 루트 2에다가 교류 전압으로 곱하죠. 요게 전파 정류의 출력 전압, 즉 직류 전압을 나타내는 공식인데 문제에서 교류 전압 100V 줬다고 여기다 100V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수비가 2분의 1인 이상 변압기. 요게 변압기예요. 근데 권수비가 2분의 1이랍니다. 이때 교류 100V를 입력했답니다. 그러면 이때 100V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100V를 입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100V가 권수비를 적용해서 2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우리 권수비 A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죠. 그러면 우리 2차 전압 얘 구하면 2차 전압은 권수비 분의 1차 전압입니다. 그러면 권수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분의 1차 전압 100V 하면 이제 몇 볼트예요? 200V란 얘기예요. 200V.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200V예요. 200V. 그럼 정류기 입장에서 입력되는 교류 전압은 몇 볼트? 200V. 그래서 이 식에 100V를 적용하면 안 되고요. 200V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분의 2 루트 2 곱하기 이 정류기에 입력되는 전압, 교류 전압은 200V. 적용하면 파이분의 400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여기 부하, 즉 직류 전압, 부하에 걸리는 직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400 루트 2는 2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방지 대책으로 설치하는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보상권선은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뭐지요? 직류기에서 여기 계자와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자에서 자속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걸 주자속이라고 하는데 전기자에서 전압이 걸리면서 전류가 흐르죠.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속에 의해서 이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죠. 그래서 이 전기자가 만들어내는 자속이 이쪽 방향이다 하면 여기다가 계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러줘요. 어쪽 방향으로? 여기서 생기는 자속의 반대쪽으로. 왜냐? 이 자속과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감아놓는 이 권선을 보상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권선은 전기자가 만드는 자속의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답은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다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중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지요. 단락비가 커지면 전압 변동률은 작아지고요. 과부하 내량 커지고요. 전기자 반작용 작아지고요. 송전선로의 충전 용량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안정도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점은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 내량이 크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회로 이론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선로 정수 RLGC이고 무해영 조건이 RC와 LG가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 루트, 이거 공식입니다. 얘는 루트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 요게 공식이에요. 그죠? 특성 임피던스. 그런데 무해용 조건에서는 얘네들이 0이에요. 0. 그래서 여기 남는 건 J 오메가 약분되면 C분의 L 루트 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에 요거 암기예요. 암기. 무해용 조건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400옴인 회로 말단에 1200옴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 측에 20kV의 전압을 가할 때 반사파의 크기는 단선로에서의 전압 감소는 없는 것으로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선로의 임피던스가 400옴인데 여기 회로 말단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근데 얘가 1200옴이래요. 임피던스가 달라졌죠. 그죠? 요 달라진 점을 이제 변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점을 기준으로 전압이 이렇게 인가되면 반사되는 전압이 생겨요. 요걸 이제 반사파라고 해요. 요 반사파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요 반사파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인가되는 전압에다가 반사계수를 곱해줍니다. 보통 베타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반사계수 구하는 공식은 두 개의 다른 임피던스 값을 더해줘요. 그리고 분자에다는 두 개의 다른 임피던스 값을 빼줍니다. 그럼 얘가 0.5 나와요. 0.5. 그래서 전압, 인가된 전압 몇 킬로볼트? 20킬로볼트에다가 반사계수 0.5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때 반사되는 전압은 10k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반사파 구하는 거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게르프 전달함수를 이런 값을 줬을 때 2등 여유가 20dB이라고 합니다. 이때 K의 값은 자, 오메가는 0이다. 요거는 2등 여유 구하는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2등 여유는 마이너스 20 로그 요 게르프 전달함수 GS, HS라고 할게요. 얘 값이 2등 여유입니다. 근데 이 값이 20dB이 나왔대요. 그러면 요 로그 값 얘가 마이너스 1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야 20dB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10의 S 값이 여기 마이너스 1이. 그러면 요 값은 뭘까요? 우리 A의 비승은 C다. 요거를 로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로그 A의 여기 A 로그 A의 C는 B다. 이렇게 나타내요. 요 값이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A의 B승. 그럼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한번 K의 값을 구해볼까요?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래요. 그러면 1 플러스 이 값의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런데 오메가 0이라고 줬죠. 문제에서.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 그럼 얘가 0되고 0되고 그 이 값은 뭐예요? 그냥 K네요. 그죠? 그 K는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지요. 그래서 답은 2번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계한 제역의 미분 방정식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전달함수 어떻게 구해요? 1 플러스 게르프 S의 S 플러스 1 분의 2네요. 그죠? 그리고 전향 경로 이득 얘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면 S의 S 플러스 1분의 2 얘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요 통분하면 요 1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거 분의 S의 S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이거 분의 S의 S 플러스 1 분의 2 얘 통분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같은 분모로 S의 S 플러스 1 적용하고 하면
S에 S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요거 분의 S 플러스 1 분의 2. 그죠? 분자 분모에 각각 그 분모가 같죠? 동일하죠? S에 S 플러스 1로. 그러면 서로 약분되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S에 S 플러스 1 플러스 2 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얘 정리하면 요렇게 곱하면 S의 제곱,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S 플러스 2 분의 2다. 요렇게 최종적으로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게 뭐예요? 요게 전달함수란 얘기죠. 전달함수. 그러면 전달함수는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전달합수는 뭐지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여기서 입력은 US, 출력은 CS. 미분방정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렇게 곱한 값하고 요렇게 곱한 값은 서로 같죠. 그래서 식은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의 CS는 EUS와 같다.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여기 미분방정식으로 바꿔주면 S의 제곱은 DT의 제곱 분의 D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S는 DT분의 D로 바꿔줄 수 있죠. 요게 미분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S의 제곱은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플러스 S는 D의 제곱, D지요 그냥 DT분의 D. 2는 그냥 2가 되고요. CS는 시간의 함수 CT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도 T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미분 방정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DT의 제곱 분의 D의 제곱 CT 플러스 DT분의 D의 CT 플러스 CT는 EUT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게 어디 있지요? 4번에 있네요.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미분방정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해보세요.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에서 오메가가 0.1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이때 이득과 위상각은 약 얼마인가? 요거 암기하셔도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네, 이득은 40dB 나오고요. 위상각은 마이너스 90도 나옵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그냥 답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우선 이득 공식은 이렇게 되죠. 20 로그 전달함수의 절대값. 네.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로그 게루프 전달함수의 절대값이었어요. 아까 전에는 이득 여유를 구하는 거고 이건 이득입니다. 그러면 20 로그 여기 얘인데 얘를 구하면 우선 이 절대값을 구하면 S는 J 오메가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J 오메가 적용하면 0.1 J 오메가 0.01 J 오메가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오메가가 0.1이래요. 그럼 얘가 0.1이에요. 그럼 0.01 J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0.01 J. 그 다음에 얘가 0.01 여기다가 0.1 적용하면 0.001이네요. 얘는 001 J 플러스 1 분의 1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두고요. 얘 적용하면 요렇게 곱하면 J 곱하기 J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J 곱하기 J가 마이너스 1이 되고 0.0이라고 0.001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5승.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0.01의 J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크기를 구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의 제곱 플러스 0.01의 제곱의 루트 되겠죠. 그죠? 요 계산하면 근사값이 0.01 나와요.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01 분의 1 뭐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얘는 몇이에요? 100. 그래서 여기에서의 절대값 얘가 10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00은 그럼 얘가 로그 10의 100
그럼 얘는 10에 어떤 수가 100이란 얘기죠. 그죠? 요 어떤 수 2가 돼야 되겠죠. 2. 그죠? 예,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2는 40 해서 이때 이득은 40데시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각도는 이렇게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빼놓은 거 0.01J 분의 1 곱하기 0.01J 플러스 1분의 1, 얘를 각도로 0.01을 각도로 나타내면 허수값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각도가 90도입니다. 90도. 허수값만, 얘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만. 90도, 90도. 그래서 얘는 그냥 90도가 돼요. 90도.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실수가 1이고 허수가 0.01이에요. 0.01. 90도로 꺾어진 0.01 요만큼. 그럼 이 각도는 거의 몇 도예요? 몇 도예요? 거의 0도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 각도는 0도고 얘는 90분의 1도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 0. 몇몇 도 이게 아니고요. 얘는 거꾸로 90도를 갖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90도.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여기 J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J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는 원래 J는 90도를 의미하는데 마이너스 J는 반대로 90도예요. 반대로 90도.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각 상의 전류가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영상분 전류는 3분의 1의 상의 전류값을 다 더해줍니다. 요게 이제 영상분인데, 보니까 얘랑 크기는 같은데 요 위상에서 차이가 나네요. 그죠? 위상에서. 저 위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90도, 여기 위상이 마이너스 90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90도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쟤는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90도면 90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쟤는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럼 얘 연장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예요. 그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0. 그래서 B상과 C상은 서로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3분의 1의 A상 사인 오메가 T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0 되겠네요. 그럼 답은 30 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전력계로 평형 3상부하의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가 다른 쪽 전력계 지시의 3배였다면 부하 역률은 얼마인가? 두 개의 전력계로 전력을 측정해서 역률을 구하는 방법, 이거 뭐죠? 이전력계법이죠. 이전력계.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전력은 2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이렇게 구하고요. 유효전력은 P1과 P2를 더해서 구하지요. 요게 이 전력계법에서의 공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두 개의 전력계를 평형 3상부하의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 지시가 다른 쪽 전력계의 3배래요. 그러면 한쪽 지시가 P1이었다면 P2는 이 전력계의 몇 배? 3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 보면 2 루트 P1은 그냥 P1, 그냥 P라고 하겠습니다. P. 예, P의 제곱 플러스 P2는 P1의 3배예요. 그러면 3P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두 개의 전력을 곱합니다. P 곱하기 3P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분해 두 개의 전력을 더해요. 그러면 P 플러스 3P. P2는 P의 3배니까 그 요거 정리하면 얘는 P 제곱 플러스 얘는 3의 제곱하면은 9 P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P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3p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7p의 제곱이네. 7p의 제곱. 그러면 2 루트 7p의 제곱 분의 두 개 더하면 뭐죠? 4p네요. 4p. 4p. 근데 p의 제곱은 루트에서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얘는 2p 루트 7 분의 4p 이렇게 정리가 되고 p 약분해서 2 루트 7분의 4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7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가 역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요거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역률 구하는 거 꼭 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전압 V, AP는 요 단자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압원과 전류원이 각각 하나씩 있네요. 이거는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우선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해서 따로따로 회로를 그려놓고 하는 거죠. 전압원을 단락해놓고 한번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원을 단락하면 회로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전류의 흐름을 볼까요? 전류는 3A가 이렇게 흘러서 이 3A는 여기서 분배될까요? 아니죠. 왜냐? 여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전류는 이쪽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3A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3 곱하기 2옴 3A 곱하기 2옴 하면 이때 전압은 6V. 이거는 전압원을 단락하고 구한 거고요. 이제 요번에는 전류원을 개방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원을 개방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죠? 전류는 내가 나가면 내가 나가는 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회로입니다. 근데 이 회로에서는 여기서 나가면 돌아오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회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AB 단자에 걸리는 여기 전압은 0V가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구한 6V에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구한 0V를 더하면 6V다. 그래서 이때의 AB 단자의 전압은 6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의 순서가 A, B, C인 불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각 상의 전류가 이게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역상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역상분 I2로 나타내지요. 예, 공식 어떻게 되죠? 3분의 1에 A상의 전류 플러스 B상의 전류 플러스 C상의 전류를 더해주는데 B상의 전류 앞에는 A제곱, C상의 전류 앞에는 A를 곱해주는 게 역상전류죠. 여기서 A의 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인 것을 의미하고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는 120도를 의미합니다. 그냥 요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걸 여기다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계산은 누가 해줘요? 공학용 계산기가 해줘요. 자, 그러면 요 공식에다가 하나씩 넣어볼게요. 3분의 1에 가로 열고 A상 7.28 각도가 15.95 플러스 A제곱은 뭐라고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 곱하기 B상의 전류 12.81 각도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28.66 플러스 A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 그리고 곱하기 C상은 7.21 각도 123.69 가로 닫고 큰 가로 한 번 더 닫고 공학용 계산기에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똑같이 적으면 공학용 계산기가 2.51 각도는 96.55다 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
예. 요거 연습 삼아서 고학년 계산기에 똑같이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평형회로에 Y결선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부하에서의 선간전압이 100루트3의 위상이 0도 볼트 1대 선전류가 20A에 위상이 마이너스 60도 암페아이었다. 이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요렇게 Y결선이죠. 이렇게 Y결선으로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선간전압이 100루트3 위상이 0도.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가 크기가 20이고 위상이 마이너스 60도 일 때 요 임피던스 값을 구해라.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지. 근데 전압은 선간전압이 100루트3이에요. 위상이 0도고요. 그러면 이때의 상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100루트3보다 루트 3배가 작지요. 그래서 크기는 100루트3에 루트 3을 나눈 값이 걸리고요. 그러면 약분되면은 100만 남네요. 그리고 위상은 30도가 늦습니다. 30도가 늦은 전압이 여기에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전류는 이 전류가 바로 여기 부하로 들어가죠. 그죠? Y결선은. 그래서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20에 마이너스 60도. 요거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우선 실수는 실수끼리 20분의 100 그러면 요거는 5 나오네요. 5. 그리고 요렇게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분자의 각도에서 분모의 각도를 빼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임피던스는 5옴에다가 위상은 30도 되겠네요. 30도 플러스 30도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 이론입니다. 이런 식의 전달함수를 미분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미분방정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선 S의 제곱을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S를 DT분의 D로 바꿔주기만 하면 될까요? 우선 이 식을 보면 요렇게 곱한 값이 요렇게 곱한 값하고 같아야지요. 그럼 저거 정리하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 곱하기 S는 2IS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S의 제곱 2S 플러스 3S 2S 플러스 1 2S는 2IS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돼요. S제곱은 뭘로 바꿔준다고요? DT의 제곱 분의 D의 제곱. 이 S는 여기서 이 S는 T, 시간의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2제로-S. 네, 이게 제로네요. 제로. 그죠? 제로. 네, 그래서 2제로 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플러스 3 S지요. S는 어떻게? DT분의 D 2제로-T 플러스 1은 그냥 1 2제로-T 이 IS는 그냥 2IT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 1번. 여러분들 이거 그냥 문제만 보고 아유 어려워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칭 좌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각상의 공통인 성분 뭐예요? 영상분입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0에서 닫았을 때 전압은 100V, 그 다음에 전류의 시간의 변화량은 400A/S이다. 이때 인덕턴스 L 값은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전압 V는 인덕턴스 곱하기 DT분의 DI다. 이 공식. 여기서 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서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인덕턴스 L은 DT분의 DI 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간의 변화율
전류의 시간의 변화율은 초당 400A씩 변한다. 그래서 400A/s죠. 그래서 400 적용하고요. 전압은 100V 줬네요. 요거 고학년 계산기 누르면 0.25H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연 요인을 포함한 어떤 특정계가 다음 미분 방정식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xt를 입력, yt를 출력이라 할 때 전달함수는 요거 보니까 s함수로 바꿔라. 그죠? 우선 전달함수는 뭐죠?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을 전달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s함수로 바꾸면 입력 xt를 s함수로 바꾸면 x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t를 s함수로 바꾸면 ys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찾아라. 이제 요건 건데 요거 암기해도 되는 문제긴 합니다. 답은 1번인데 요게 어떻게 나왔냐? 요 식을 우리 미분 방정식 해볼까요? 우리 좀 전에 했던 방식대로 dt분의 d는 뭘로 바꾸죠? s로 바꾸죠. 그죠? dt분의 d 얘는 s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yt는 ys 플러스 요 yt는 ys. 그 다음에 얘는 s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네, 요건 암기해요. 2에 마이너스 st의 xs 이렇게 바꿔줘. 요건 암기해요.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죠? xs가 분모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얘 이렇게 넘겨요. 우선 넘기기 전에 얘를 ys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ys로 묶으면 s 플러스 1 ys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ys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xs를 넘기면 xs 분의 ys는 얘 넘어가면 되지요. s 플러스 1 분의 2의 마이너스 st 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전달함수는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시간이 0초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 IT 암페어는 단 콘덴서의 초기 전압은 0V이다. 회로를 보니까 저항과 캡시턴스가 직렬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RC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값 구해라. 그런 문제지요. 공식 뭐지요? 저항분의 전압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RC분의 1T. 요거 RC 직렬 회로에서 과도 현상에서의 전류값 구하는 공식이지요. 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저항값 5, 옴, 전압 5V,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저항 5옴, 캐피턴스 5분의 1 페러 분의 1 T. 요거 정리하면 약분돼서 1. 그죠? 마이너스 요거 약분하면은 1분의 1T. 그 T만 남네요. 그러면 이때 전류값은 2-T승이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돼요. 회로 이론입니다. 최대 눈금이 10A인 전류계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다. 전류계 A2에 흐르는 전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을 물어봤네요. 얘를 I2라고 둘까요? 얘를 I1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I2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병렬일 때에 흐르는 전류값 I2는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류. 요게 병렬일 때, 즉 분배될 때 분배되는 전류값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얘를 R1, 얘를 R2라고 두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R1부터 구해볼까요? R1. R1은 전류분의 전압이지. 그런데 최대 눈금이 10A인 전류계에 A1의 전압 강하는 70mV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류계에 10A가 흘렀을 때 여기에 70mV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전류값은 저 전류계에 10A가 흘렀을 때 70mV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지요. 기본 단위 볼트로 환산하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의 저항값이 A1의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ohm이 되겠네요. R2는 이것도 역시 전류분의 전압이 되겠네요. 얘를 V1, V2라고 할게요. 얘도 역시 최대 눈금이 10A. 1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60mV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60mV면 얘도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서 볼트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5옴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적용하면 A2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가 있겠죠. R1은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R2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R1 얘 적용돼야죠.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체 전류는 여기 3A네요. 그래서 13 이렇게 곱해주면 때 전류값은 7A 나옵니다. 7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분배되는 전류값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동일한 용량 2대의 단상 변압기를 V결선하여 3상으로 운전하고 있다. 단상 변압기 2대 용량에 대한 3상 V결선 시 변압기 용량의 비인 변압기의 이용률은 V결선의 이용률 물어보는 문제지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용률은 86.6%. 그리고 또 뭐 있죠? 출력비 있죠. 출력비. 출력비는 57.7%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용률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거 시험 보러 가면 좀 헷갈려요. 이용률이 86.6이었던가 57.7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요거 암기하는 방법은 얘가 이용률이에요. 이용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용률 86.6%.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에서 본 합성저항 요 AB 단자에서 본 합성저항은 몇 옴인가? 자, 이 문제는 이 회로에 그냥 합성저항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끝에서부터 구합니다. 얘 직렬이지요? 그럼 얘랑 더하면 3옴. 직렬이니까 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3옴과 요 3옴은 병렬 관계예요. 그죠? 병렬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저항값이 병렬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값은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가 1.5옴이 됩니다. 1.5옴. 그러면 1.5옴, 1.5옴, 1옴. 세 개는 직렬로 있는 형태죠. 그럼 세 개를 합치면 여기까지는 몇 옴? 4옴, 4옴. 그럼 봅시다. 그럼 요 4옴과 요 4옴은 병렬로 있네요. 그런데 저항값이 같아요. 그러면 2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옴? 2옴, 2옴. 여기가 2옴입니다. 그러면 3옴, 2옴, 3옴은 직렬로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해주면 합성저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옴, 2옴, 3옴 더하면 8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8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합성저항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직접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로의 4단자 정수로 틀린 것은 4단자 정수. 요거 암기죠, 그죠? 이게 T형 회로예요. T형 회로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A. 그래서 A는 1 플러스 요렇게 4분의 4. 그러면 2네. 그러면 A는 2. 맞네요. B는 이렇게 해서 B지요. 얘는 4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2개 곱한 거. 4분의 4, 4, 16.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면 4가 3개네요. 그럼 12가 되겠죠. B는 12. B는 12. 그래서 2번도 맞고요. C는 이렇게 해서 C예요. C. 요것의 역수지요. 그래서 4분의 1. D는 이제 요렇게 하나 남았죠. 요렇게. 요게 D.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얘분의 얘 4분의 4. 그럼 얘도 2네요. D는 4분의 1 맞고요. D는 2인데 6이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여기 회로를 보면 얘를 기준으로 양쪽이 같지요. 이걸 대칭 회로라고 하는데 대칭 회로일 때는 A와 D가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A도 2, D도 4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인가? 평균 전력 어떻게 구하죠? 평균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기전력과 전류를 이렇게 비정연파로 줬습니다. 비정연파는 뭐죠?
뭐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식으로 나열해 놓은 걸 비정연파라고 하죠. 근데 이 비정연파를 이용해서 평균 전력을 구할 때 전압과 전류를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냐? 같은 성질끼리, 즉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계산하고요. 여기 오메가 앞에 여기 3 있으면 여기 3고조파지요.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그 다음에 여기 5고조파네요.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더해줍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 기본파부터 계산해 볼까요? 기본파 P1이라고 둘게요. 기본파의 전압은 여기 100 사인 오메가 T지요. 여기서의 요게 전압의 최대값인데 여기는 전압의 실효값이 적용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효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실효값을 구하죠. 곱하기. 그럼 이제 기본파의 전압의 실효값이니까 전류도 기본파의 전류의 실효값 들어가야죠. 최대값 20A의 루트 2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가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근데 위상차 오메가 T 위상의 차이가 없네요. 그럼 얘는 0도. 그래서 얘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000 나와요. 1000와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기본파의 평균 전력이고요. 요번에는 3고조파는 어떤 거죠? 여기 3 얘네요. 얘랑 얘지요. 3고조파의 평균 전력 구하면 전압 마이너스 50V네요. 최대값이. 여기다가 루트 2를 나눠줘서 실효값 만들어야죠. 곱하기 전류는 10A. 여기다가 루트 2 나눠주고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얘는 플러스 30이고 얘는 마이너스 30이네요. 근데 이 세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상차라고 했습니다. 위상차. 그래서 30도에다가 마이너스 30도를 빼줘요. 위상차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 몇 도예요? 60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학용 계산기 누르면 마이너스 125W 나옵니다. 요게 이제 3고조파의 평균 전력이고요. 5고조파의 평균 전력 볼까요? 5고조파는 여긴 5고조파 그러면 전압의 최대값 20V에다가 루트 2를 나눠야지.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 5A에다가 루트 2를 나누고요. 곱하기 코사인 여기도 보면 얘가 45도고 마이너스 45도네요. 그러면 45도의 위상차니까 마이너스 45도를 빼줘야지요. 얘 계산하면 몇 도예요? 90도네요. 90도. 그런데 코사인 90도는 몇이지요? 0이지요. 0. 그래서 이 앞에 숫자가 뭐가 나와도 곱하기 0이기 때문에 얘는 0W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걸 다 더해줘야죠. 그죠? 1000W 플러스 마이너스 125W 마이너스 125W 플러스 0 하면 얘는 875W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평균 전력은 875W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쭉 풀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있다. 이 안테나 주위에 경동 연선을 사용한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수평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거는 안테나와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 암기예요. 저압은 0.6m, 고압은 0.8m입니다. 근데 여기 고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0.8m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이걸로 나뉘어요. 만약에 케이블을 사용했다, 그러면 저압은 이것의 반인 0.3m가 되고요. 고압은 이것의 반인 0.4m가 됩니다. 요 내용도 알아두세요. 근데 이건 뭐 케이블 관련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0.8m.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진열장 내의 배선으로 사용하는 400V 이하에 사용하는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최소 단면적 진열장 내 배선으로 사용되는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0.75. 네, 요것도 암기예요.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의 혼촉에 의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2초 이내에 고압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6600V 대 220V 배전 선로에 있어서 일선 지락 전류가 2A이면 접지 저항 값의 최대는 몇 옴인가? 이거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값 구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선 지락 전류 분의 150으로 저항 값을 구하고요. 2초 이내, 1초에서 2초 이내. 요건 뭐냐면 차단기 동작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단기 동작 시간이 1초에서 2초 이내일 경우에는 일선 지락 전류분의 300. 그 다음에 1초 이내 일선 지락 전류분의 600. 차단기가 빨리 동작하면 빨리 동작할수록 저항값은 좀 높아도 된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2초 이내라고 했죠? 2초 이내. 그럼 일선 지락 전류분의 300. 일선 지락 전류가 2A 분의 300이면 이때 저항값은 150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사용 전압이 66kV의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소 높이는 몇 미터인가? 이게 170kV 이하의 특과 가공 전선로 높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기준이 35kV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하면 10m. 기본 단위 10m예요. 근데 35kV 초과하면 기본 10m에 단수마다 0.12m를 더해줍니다. 자, 요 단수 어떻게 구하죠? 66kV잖아요. 그죠? 그러면 35kV의 1단위면은 45, 55, 65, 75 이렇게 되네요. 75. 그런데 문제에서 사용전압이 66이에요. 66이면 어디 들어가 있지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66. 그죠? 65에서 75 사이. 그럼 단수를 한번 봅시다. 1단, 2단, 3단, 4단에 들어가 있네요. 4단.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기본 단위 10m에 플러스 몇 단이에요? 4단. 1단마다 0.12m.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0.48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구간이 좀 크면 요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전압에서 66에서 이 전압을 뺍니다. 그럼 요거 몇 나오지요? 31 나오나요? 31. 31을 10으로 나눠요. 그럼 3.1 나오죠. 3.1. 예, 요 3.1에서 뒤에 소수점을 그냥 절상해서 그 단수, 절상한 숫자가 그 단수예요. 절상하면 4 나오죠? 예, 이 4가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를 적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단수 관련된 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였다. 그러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선로로서 다른 옥내 전선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암기지요. 옥내 전로가 다른 옥내 전로로 이렇게 접속하는 경우 15m 이하면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료 전지 및 태양 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인가하는 시험 전압은 얼마인가?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을 인가한다.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시험 전압을 500V로 한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압 보안공사에서 지지물 A종 철주인 경우 경관은 지지물의 경관을 물어봤네요. 고압 보안공사예요. 그럼 이때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요 지지물일 때 경관은 100m죠. 100m. 고압 보안공사예요. 그 다음에 B종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는 몇 미터? 150m. 그 다음에 뭐 있죠? 철탑. 근데 문제에서 A종 철주 물어봤죠? A종 철주는 100m. 1번. 고압 보안공사에서 지지물의 경관. 요거 암기예요. 암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25kV 교류 전차 선로를 도로 등과 제1차 접근 상태에 시설하는 경우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인가? 그 내용은 1차 접근 상태일 경우 특고압에서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이격거리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60kV가 기준인데 60kV 이하면은 2m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kV면 60kV 이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m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짐을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내용이죠. 15kV 미만이면 0.15m. 0.15m. 그리고 15kV 이상, 그리고 25kV 미만이면 0.2m. 그리고 25kV 이상 35kV 미만이면 이때는 0.25m. 여기까지만 암기하자고요. 문제는 22.9kV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격거리,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2m다. 즉 20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중 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것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는가? 요거 암기하는 문제죠, 그죠? 답은 2번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답은 2번입니다.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 그리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이에요.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자, 1번은 전압 동작형이죠. 그래서 얘 아니고요. 얘는 동작 시간이 0.3초, 0.3초라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오는 문제니까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가공 케이블 시설 시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조가용선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 아연도 강연선이어야 하는가? 요거 암기입니다. 답은 22제곱밀리미터. 암기예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야 할 곳은 과전류 차단기는 접지선, 접지도체 이런 데는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접지와 관련된 게 3번에 있네요. 변압기의 접지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종철주 또는 비종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규정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에 보면 지지물의 종류 비종이죠. 비종철근 콘크리트줄은 경관 250m 이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나오는 거니까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단상 교류 25kV일 때, 동적일 때는 몇 밀리미터인가? 자, 답은 170mm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단상교류 25kV면 25,000V지요. 단상교류 공칭전압 25,000V의 동적이에요. 동적일 경우에는 170mm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지요. 답은 3번입니다.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요전선관이 아니라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점검이 가능한 은폐 장소여야 돼요. 여기는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2종 가요전선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또는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154kV 가공전선로의 전선을 케이블로 시설하고자 한다. 이때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50%의 충격 선락전압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애자장치 퍼센트 값 구하는데 기준은 170kV입니다. 요거보다 이제 이하면 110%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관련된 규정을 보면 가로치고 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면 이때의 퍼센테이지는 105%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전압이 154kV죠? 130kV 초과한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애자장치 값은 105% 이상이어야 한다 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저압 가공 인입선 시설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압에서의 가공 인입선 시설 시 케이블이 아닌, 여기는 인입용 비닐 전선이라고 했죠. 그럼 케이블이 아니에요. 케이블이 아닌 전선을 사용할 때는 인장 강도가 1.2가 아니라 2.3입니다. 2.3kN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사용전압이 23kV인 권선으로 중성성 다중접지 방식의 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 권선의 절연 내력 시험전압은 약 몇 kV인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보면 변압기 전로의 시험전압 관련된 내용을 보면 최대 사용전압 7kV 초과 25kV 이하, 그리고 중성점 접지식 전로에 다중 접지를 하는 것에 한할 때 이때는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다. 요 위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23kV의 0.92배 계산하면 21.16kV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가지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예요. 철탑의 경가는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 제한 관련된 내용 보면 문제에서 철탑 물어봤지요. 철탑은 400m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주인 경우에는 좀 더 촘촘하게 300m씩 설치를 한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단주인 경우에는 300m. 근데 문제에서는 뭐 단주 이런 얘기 없지요. 그래서 400m.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7시에 배송되는 전치무 로켓 배송 과목별로 각 5문제씩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전치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출석 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